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류승환 감독님 편을 만들다 보니까 무협영화가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무협영화를 봤는데 또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무협영화 추천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날씨도 점점 선선해지고 이 무협영화는 또 쓸쓸한 분위기인 가을과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무협영화를 좀 준비해 봤어요. 중화권 무협영화 4편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2000년대 영화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그 시절에 이제 영화를 제일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때가 또 무협영화가 이제 명작, 대작이 좀 많이 나오던 시기여가지고 2000년대 영화 3편과 80년대 영화 1편을 준비해봤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성룡 아저씨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라긴 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무협영화 스타일과는 조금 달라서 그건 성룡 영화 편에서 따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무협영화를 추천드릴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장예모 감독님의 연인입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최애 영화라서 연인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중화권 스타 하면은 장쯔이, 공리, 양조위 그리고 금성무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윤발이나 장국영은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의 스타분들이었어요. 그런 중화권 스타 장쯔이, 유덕화, 금성무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무능한 왕권과 부패한 대신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서는 비도문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수장을 잡기 위해 성의 관리인 네오와 진은 비도문 일원으로 의심되는 무희 메이를 유인합니다. 과연 두 남자는 메이를 통해 비도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협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색감, 미술인데요. 보통 영화에서 원색 사용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협영화, 중화권 무협영화 같은 경우는 과감한 색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화려한 의상과 다채로운 배경이 이 영화의 매력이에요. 빨간색, 금색, 초록색 등 정말 다양하게 색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그 색감에 좀 매혹돼 버리죠. 이런 과감한 색 표현이 또 무협영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장쯔이 배우는 맹인 무희로 나오는데요. 장쯔이 배우가 워낙 또 무술을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무용을 배워서 그런지 이 무술 자체도 굉장히 물 흐르듯 아름답게 표현하거든요.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이 좀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또 장쯔이 배우가 연기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앞은 보진 못하지만 상대방의 움직임을 소리로 간파해서 무술을 펼치는데 그게 또 장관입니다. 특히 이 무용하는 부분에서 이 유독화가 던지는 콩알에 맞춰 북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또 이 장쯔이 배우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한을 두지 않고 소리로 더 민감하게 이 몸쓰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서 오는 희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장쯔이 배우의 새로운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토리 라인은 부정부패한 정권에 맞서는 이 비도문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여정을 담고 있지만 제목에서 느끼다시피 사랑 이야기가 주예요. 또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장면을 명장면이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도 너무 좋지만 전 중간중간에 이 장쯔이 배우와 금성무 배우의 이 무술 합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이 대나무 숲에서 비도문들과 함께 싸우는 이 부분도 이 색감 표현이 정말 엄청나요. 다양한 시도를 한 무술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정성스럽게 찍었을지가 느껴져서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러브스토리부터 화려한 액션, 거기에 반전까지 더해진 이 연인 정말 추천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장예모 감독님의 또 새로운 액션 스타일을 보고 싶은 분이라면 연인도 꼭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영화는 이항 감독님의 와호장룡입니다. 무협영화 팬이라면 와호장룡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외국 영화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윤발, 양자경, 장쯔위, 장첸까지 대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하고 있죠. 영화는 최고의 무사 리무바이가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 수련이 있었죠.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연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리무바이는 스승이 죽고 보검 청명검을 수련에게 맡기며 강호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자신의 스승을 죽인 푸른 여우가 나타나고 그녀의 제자 용까지 만나게 됩니다. 용의 모습을 보며 리무바이는 자신의 무공을 전수할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숨겨온 사랑과 스승의 복수, 그리고 새로운 인연까지 만나게 된 리무바이. 과연 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후반부의 대나무 결투씬은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명장면이죠. 근데 저는 이 대나무 결투씬에 가려졌지만 이 또한 최고의 결투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청명검을 지닌 장쯔위와 이 청명검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양자경 사이에 결투가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청명검이 워낙 이제 강력한 무기이다 보니까 이 양자경은 정말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싸움을 하게 돼요. 청명검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 망가져서 그때마다 새로운 도구를 꺼내서 이 무술을 펼치는데요. 정말 별의 별 도구가 다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다채로운 액션을 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양자경 배우님 역시 무용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액션 연기가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두 배우의 이 결투 씬이 이 합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또 이 배우님의 연기 내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 씬에서도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장쯔위와 이 주윤발의 대립도 엄청난데요. 둘은 물과 불의 대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칠고 저돌적이며 자신의 영향이 어디까지 끼칠지 모르는 야생마 같은 매력의 장쯔위는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득도의 경지에 오른 주윤발은 자연과 어우러지며 절제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물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두 사람의 대립은 상반되면서도 조화로운 느낌이 들어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배우들의 명연기와 이양 감독님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영화 와호 장룡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여비신 감독님의 연문입니다. 연문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각색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앞선 두 작품과는 달리 이 손과 발을 이용한 이 몸으로 싸우는 전통 무술인 영춘권이 주 무예입니다. 영춘권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있죠. 바로 이소룡입니다. 이 이소룡의 스승님이 바로 연문이에요. 그런 연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연문이 나오는데요. 평화롭게 살아가던 연문과 마을 사람들은 중일전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때 일각에서 일본군은 무술가들을 소집하여 일본군과의 대결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때 수많은 중국 무술가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죠. 과연 이 사실을 알게 된 연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영화는 전형적인 영웅 서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영화를 보는 재미를 영춘권에 좀 몰아 넣은 거죠. 견제하는 액션 연기는 말해 뭐 하겠어요. 힘있고 절도 있는 이 액션을 보는 재미가 있죠. 진짜 무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이 이 제자를 양성하지 않던 연문이 이 청일전쟁 이후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문은 영춘권을 가르쳐주고 있게 돼요.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권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영춘권을 배워서 이제 악당과 좀 맞서 싸우는데 그 부분이 그들이 너무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겨서 맞으면서도 좀 맞서 싸워요. 그런 변화를 주는 부분에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실제로 연문은 이 청일전쟁 이후로 영춘권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서 영춘권의 대중화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견자단의 연문은 벌써 4편까지 나왔는데요. 절도 있고 권위 있는 전통무예가 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춘권의 대가인 연문이 나오는 연문 1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영화는 정소동 감독님의 천년유언입니다. 이 영화는 198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요. 보통 2000년대 작품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첫 무협 판타지 영화는 천년유언이거든요. 초등학생 때 TV에서 해주면 너무 무서워서 막 두 눈을 가리면서 봤거든요. 근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왕조연 언니가 또 너무 예뻐. 그래서 정말 언니처럼 그런 귀신 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싶다, 막 이런 상상도 했던 이런 영화여서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천년유언을 시작으로 제가 중화권 영화에 좀 빠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중화권 영화를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좀 추억이 깃들어서 그런지.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를 감안하고 본다면 요즘 새롭게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가 조금 궁금해요. 혹시 최근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주인공 영채씨는 난약사라는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은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었죠. 미모의 귀신들이 남성을 유혹한 후 나무 귀신에게 제물로 바쳐 목숨을 빼앗는 곳이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영채씨는 검은 곳 소리에 이끌려 섭소천을 만나게 되고 아름다운 그녀에게 반하게 되죠. 순수하고 영혼이 깨끗한 영채신을 죽일 수 없었던 섭소천은 영채신을 구해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귀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거는 중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두 배우의 비주얼 합이 아주 난리가 나죠. 이 왕조연 배우와 장국영 배우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엄청난 배우들이죠.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두 배우의 연기합이 워낙 좋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몽환적인 영화예요. 안개는 자욱하게 껴있고 막 매혹적인 음악이 나오는데 막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이 왕조연 언니를 보고 있으면 영채신만 아니라 저까지 좀 홀리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이 물속에서 숨을 찾고 있는 영채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섭소천이 물속에 딱 빠져들어가지고 키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만큼 좀 로맨틱하고 뇌리에 이렇게 광하게 박히는 장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생생한데요. 사실 이 천년유언의 감성은 지금은 좀 볼 수 없는 감성이에요. 그래서 더 그리움이 좀 가득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시대에는 좀 나오기 힘든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더욱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기괴한 요괴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비주얼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준 영화예요. 아름답기도 하다가 기괴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거부감이 들다가도 또 이 장국영의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반하게 되는 정말 다양한 매력을 지닌 영화가 아닐까. 정말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가 보고 싶은 분이라면 천년유언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협영화 4편을 소개해봤는데요. 다양한 매력의 무협을 즐기시라고 스타일이 좀 다른 영화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스타일의 영웅이나 무인 과거가 일대종사처럼 훌륭한 영화들은 좀 빠지게 됐는데요. 무협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면은 나중엔 무협영화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